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재인의 광장에서 제84회 시작합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정말 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면은 초록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수유를 비롯해 매화, 개나리, 진달래가 지역에 따라 피고 있습니다. 벚꽃, 백꽃도 무리를 지어 꽃길, 꽃터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곡 듣겠습니다. 사람이 작사하고 AI가 작곡한 보라색 말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보라색 말이야, 보라색 말이 왔어. 어떻게 들어온 걸까? 우린 그저 쳐다볼 뿐이야. 그는 어느샌가 사라지고 우린 말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네. 보라색 말이야, 보라색 말이 또 왔어. 울타리를 높였는데도 우린 그저 쳐다볼 뿐이야. 그는 다시 사라지고 이번엔 암탉도 사라졌네. 말은 다들 먹지 않아. 그는 움직이지도 않았어. 하지만 말이 사라지고 닭도 사라졌어.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는 걸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라색 말은 늘 조금 더 커진 채 나타나. 그리고 다시 사라지지.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러면 염소와 오두막이 사라지네. 우리는 보초를 세워두었네. 튼튼한 올가미를 맨 흰 옷을 입은 허수아비는 전문가라지. 언제든 보라색 말이 나타나면 그 목에 밧줄을 채워줄 믿음직한 보초라네. 그는 이제 다시 나타나지 않아. 난 언제든 그의 목을 향해 올가미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는 이제 다시 나타나지 않아. 아직 물어볼 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울타리를 넘어온 건지, 왜 자꾸 찾아오는지, 왜 소중한 것들을 데려가는지.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충남도가 산림자원연구소 부지의 민간 매각을 강행하며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들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매각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고준일, 김수현, 이춘희, 조상호, 홍순식 등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5인은 27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 매각 행보를 쾌적한 도시검사를 염원하는 39만 세종시민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환경적 행정으로 정했습니다. 이들은 세종의 미래 자산이자 녹색 심장인 금강수목원이 사익을 위해 쪼개지는 것을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사수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이번 성명에서 충남도가 민간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세종시민의 열망에 부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이 세종시를 향해 충남도의 매각 절차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강력히 항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금강수목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 불가 원칙을 확약해서 민간 자본의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이들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즉시 금강수목원을 세종시의 핵심 공공자산으로 확보하고 시민 누구나 누리는 생태 공간으로 영구히 보존할 것을 결의하며 공통의 정책 의지를 확고히 했다고 합니다. 예비 후보들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9일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시민 네트워크와 진행한 정책 간담회에서 약속한 공공성 유지 및 난개발 방지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도는 2차례 유찰에도 불구하고 매각 절차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3,500억 원이 넘는 고가 매각 조건과 세종시의 강한 인허가 규제에도 불구하고 동일 조건으로 3차 입찰을 재공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잇따른 유찰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는 점을 두고 사실상 수의계약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절차적 하자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로치니의 윌리엄 텔 서곡 피날레 함께 듣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두 번째 소식은 세종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온기회복 쉼터 운영을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시는 27일 병원 퇴원 이후 곧바로 자택 복귀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단기 긴급 주거 지원 시설인 온기회복 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같은 날 시행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 돌봄 정책의 일환입니다. 온기회복쉼터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마친 뒤 낙상 위험, 돌봄 공백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이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중간 단계의 회복 공간입니다. 이용자는 이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일상 복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쉼터에서는 영양 지원과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 서비스는 물론
개인별 상황에 맞춘 통합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며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 가운데 퇴원 이후 일시적인 주거 및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돌봄 필요도와 서비스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선정된다고 합니다. 시는 향후 이용자 만족도와 운영 성과를 분석해서 온기 회복 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때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BJ의 투사의 노래 듣습니다. Señor, señor, car avec les soldats, virez parvenez, heureux attente, pour plaisir, risons les combats. Le cirque plein ces jours de fête, le cirque plein nu au tabac. Les spectateurs perdent la tête, les spectateurs s'interpellent, apostrophes, cris et tapades, poussés jusqu'à l'effreur, car c'est la fête du courage, c'est la fête des gens de cœur. Et songe bien, oui, songe un combattant, qu'un œil noir te regarde, que l'amour t'attend, toréador, l'amour t'attend. On fait silence, à quoi se passe-t-il? Une triste éléphant, le taureau s'élance en police, à ricoler. Il s'élance, il entre frappe, un cheval roule, entraînant un picador.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세 번째 소식은 2022년 7월 출범한 제4대 세종시의회가 23일 제104회 임시회 폐회식을 끝으로 4년간의 공식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한 여정에 한 획을 그었다는 내용입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세종시 탄생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발걸음이 이제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게 된 데에는 시민의 염원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노력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번 제4대 의회는 출범 초기 초선 의원이 대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기수보다 역동적인 성과를 남겼다고 합니다. 의회는 임기 동안 1090여 건의 조례 재개정과 303회의 5분 자유발언, 17회의 시정 및 교육 행정 질문, 25회의 긴급 현안 질문, 50건의 결의안 및 건의문을 통해 시정 전반에 걸친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강력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며 행정수도의 기틀을 공고히 다진 점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고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정책, 교육활동 보호 기반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며 생활 밀착형 의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성과 이면에는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드러난 집행부와의 극한 대립이라는 한계도 남겼고, 세미노 시장의 핵심 사업인 정원도시 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을 둘러싸고 단식과 삭발까지 이어진 갈등은 지방자치 협치의 실종이라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임 의장은 폐회사에서 갈등 또한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민주적 과정이라고 평가했지만 시정 운영의 효율성과 협치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으로 지적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직 의장의 성추행 혐의로 인한 실형 선고와 사퇴 처리 과정, 일부 의원의 욕설 파문 등은 의회의 도덕적 권위를 훼손한 뼈아픈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제4대 세종시의회는 입법 성과와 정책 확장이라는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갈등 관리와 협치 모델 구축,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라는 과제를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함께 듣겠습니다.
이번에 전할 소식은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교육 국제화 특구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에 오르며 국제화 교육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부 사업입니다. 26일 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교육국제화 특구 연차 평가 결과에 세종시는 전국 18개 특구 가운데 3위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25년까지 운영 성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차 보고서 심사와 2차 대면 심사, 3차 교육국제화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세종교육국제화 특구는 시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기반으로 2023년 7월 제3기 특구로 지정되어 2027년까지 5년간 운영됩니다. 교육청은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교육부 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구 사업은 초, 중고 학생의 세계 시민 역량 함양, 교원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협력 확대 등 3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최우수 선정에는 해외 협력 학교와 연계한 공동 프로젝트 48교 운영, 한국어 해외 교육봉사 20여 명 참여를 통한 교원 역량 강화, KDI 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와 연계한 진로 탐색 토론회 7개교 운영 등 다양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종시와 교육청은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초중고 학생과 교원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 함께 듣겠습니다.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의 문제연의 광장에서를 듣고 있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왈츠 2번 함께 듣겠습니다. 함께 알아봐요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봐요 코너에서는 세종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SN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종 시민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SNS는 전국 단위 플랫폼에다가 지역 커뮤니티형 서비스가 결합된 구조라고 합니다. 세종만의 SNS라기보다는 네이버 카페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등 세 개 플랫폼 안에서 세종 커뮤니티 규모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역 커뮤니티형의 네이버 카페는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종맘카페나 세종시닷컴, 세종시 부동산 카페 등 가장 강력한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SNS면서 오프라인 연결력이 최고라고 합니다. 세종의 주요 카페 3개 내지 4개가 합산할 경우에는 회원수가 수십만 명의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 지역 여론 형성의 핵심 채널이면서 시민 관심 주제 탑5는 부동산, 교육, 육아 생활 정보, 맛집, 카페, 지역 상권, 교통, 도시개발 등 분야라고 합니다. 특징은 정책보다는 생활에 가까운 SNS 활동이며 실제 투표 성향까지 연결되는 영향력이 있는 SNS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칼리 미노그의 크리스탈라이즈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darkness when it's all a mess, and when you're swimming through a sea of broken promises, you can find me shining like a laser beam. Feel the light. You can always count on me. Just come and look deep into my eyes. Crystallize. So don't go running from my love, and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You and I crystallize. 계속해서 세종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SN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종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SNS 2위는 바로 비주얼 중심의 SNS죠. 인스타그램입니다. 세종 맛집이나 세종 카페, 세종의 일상 등이 대표적이고 활동 사용자 수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의 여성과 청년층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의 홍보나 상권의 영향력에 상당히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의 관심 주제는 카페나 맛집 탐방이고 신상, 화풀, 감성 공간 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 일상이라든지 가족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운동, 건강, 자기관리, 그리고 소소한 일상 기록 등에 대한 것들이 주로 관심사라고 합니다. 실제 정치, 정책 영향력은 낮지만 상권 트렌드 형성을 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위는 네이버 밴드입니다. 생활 밀착형 그룹 SNS로
아파트 단지 밴드나 동네 모임, 학교 학부모 밴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별 그룹은 전체 사용자를 합치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생활 접점 1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아파트 관리나 입주 정보, 중고 거래 나눔, 지역 행사 모임, 학교 학부모 소통, 그리고 생활 민원 불편 공유 등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SNS면서 생활 문제 해결과 주민 조직력을 형성하는데 아주 유용한 SNS라고 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투첼로의 Thunderstruck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세종시민의 관심사 핵심 5대 축을 본다면요. 위에서 설명한 세 플랫폼을 합쳐보면 세종시민 관심사는 매우 명확하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주거 안정에 대한 관심이 크고요. 교육 분야에서 아이 키우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이나 교통, 상권과 같은 생활 편의에 대한 관심과 인간관계나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나 공원, 운동 등
여가와 힐링 영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요하게 볼 필요는 세종은 상당한 정책 도시이지만 시민의 관심은 생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SNS의 영향력을 보면 카페 같은 경우는 여론을 형성하는 곳으로, 밴드 같은 곳은 실제 행동을 조직하는 곳으로, 그리고 인스타는 이미지나 트렌드 확산에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SNS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버스커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입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좀 전에 함께 알아봐요 코너에서 저희가 세종 시민들은 어떠한 SNS를 많이 활용하는가 또 참여하는가 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다양한 생활과 관계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좀 특정한 SNS를 보면 정치에 대한 얘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이야기, 공약에 대한 이야기, 또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지지자와 후원자들의 어떤 공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정치적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갖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늘 언제나 한때가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종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 관심에 플러스 희망사항들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들, 지역의 정치인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문제연의 광장에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로가 모인 갤럭시 울려 퍼질 이 공간